안녕하세요. 배운입니다. 오늘은 루이자 메이 올컷 작가의 작은 아씨들 읽어드릴게요. 가슴앓이. 동기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해 로리는 제법 열심히 공부했다. 우등생으로 졸업하면서 친구들 말에 따르면 필립스의 우아함과 데모스테네스의 유려한 힘이 서린 라틴어 연설을 선보였다는 게 그 증거였다. 당연히 모두 졸업식에 참석했다. 로런스 할아버지, 마치 부부, 존, 매그, 조, 베스 등 다들 진심으로 로리의 졸업을 기뻐해주고 경탄을 아끼지 않았다. 이 시기의 청년들은 이런 경탄을 가볍게 여기지만 세상에 나간 뒤 어떤 승리로도 이런 경탄을 쉽게 얻지 못한다. 이 빌어먹을 만찬 때문에 계속 여기 있어야 해. 하지만 내일 아침 일찍 집에 갈 테니까 우리 아가씨들은 평소처럼 날 보러 와요. 알겠죠? 로리가 그날의 기쁨이 끝난 뒤 자매들을 마차에 태우며 말했다. 그는 아가씨들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실은 조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직도 그 오랜 관습을 지키는 사람은 조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조는 훌륭하고도 장한 친구의 부탁을 감히 거절할 용기가 없어 따뜻하게 대답했다. 갈게 테디. 비가 오든 해가 나든 구금으로 만세 정복자 영웅 오셨네를 연주하며 행진에서 앞에 나타나 줄게. 로리는 조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리의 표정을 본 순간 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맙소사. 로리가 뭔가 말하려는 게 분명해. 어떡하지? 저녁 명상과 아침 일과가 조의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조는 대답이 어떨지 뻔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갖가지 이유를 대놓고서 사람들이 청혼할 거라고 생각할 만큼 스스로가 허영심이 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뒤 부디 테디가 아무 짓도 하지 않기를, 그래서 그의 불쌍하고 가녀린 감정을 다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약속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그의 집에 들러 데이지와 데미존의 얼굴을 잠깐 보고 나니 다시 기운이 나면서 단판에 한결 자신감이 붙었지만 멀리서 어른되는 건장한 형체를 보자 조는 그 길로 돌아서서 달아나고만 싶었다. 구금은 어딨어, 조? 목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다가오자마자 로리가 소리쳤다. 깜빡했네. 그렇게 말하면서 조는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런 인사는 연인 사이에 오고 갈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조는 늘 로리의 팔을 잡곤 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하지만 로리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 나쁜 징조였다. 로리는 도로에서 벗어나 집 쪽으로 이어지는 숲 사이의 작은 오솔길로 접어들 때까지 상관도 없는 별의별 주제에 대해 주절주절 늘어놓았다. 그러고는 걸음을 늦추더니 술술 잘만 이어가던 말의 흐름을 갑자기 놓쳐버렸고 가끔 끔찍한 침묵까지 찾아왔다. 자꾸만 침묵의 우울에 빠지는 대화를 구하기 위해 조가 서둘러 말했다. 이제 푹 쉴 수 있겠네? 그러려고. 조는 로리의 단호한 말투에서 뭔가 짚히는 게 있어 얼른 고개를 들고 로리를 보았다. 조를 내려다보는 로리의 표정은 드디어 울 것이 왔다고 말하고 있었다. 조는 손을 내밀며 애원했다. 안 돼, 테디. 하지 마. 할 거야. 내 말 잘 들어. 더는 안 돼, 조. 이제는 결판을 내야 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둘에게 좋아. 로리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흥분해서 대답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들어줄게. 조가 인내심을 있는 대로 끌어올리며 거의 포기한 듯 중얼거렸다. 로리는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는 어렸지만 진지했고 죽는 한이 있어도 결판을 내기로 작정하고는 급한 성격대로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로리는 차근차근 얘기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가끔 목이 메었다. 처음부터 널 사랑했어, 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넌 나한테 너무 잘해줬으니까.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넌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지.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대답해줘. 이렇게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네가 이러지 않기를 바랐어. 난 네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는 입을 열긴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말을 하기가 훨씬 더 힘들었다. 알아. 하지만 여자들이란 참 이상해서 진심을 알 수가 있어야지. 좋으면서도 겉으로는 싫다고 하잖아. 남자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는 게 그냥 재미있어서. 로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뒤에 단단히 자리를 잡고 앉아 대답했다. 난 아니야. 나는 그런 식으로 네가 날 좋아하게 만들려고 한 적 없어. 오히려 그걸 막으려고 널 떠나기까지 했어. 그럴 줄 알았어. 너다운 행동이었지만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어. 오히려 널 더 사랑하게 됐는걸. 그래서 네 마음에 들려고 열심히 공부했고 당구든 뭐든 네가 싫어하는 건 전부 다 끊고 불평 한마디 없이 널 기다렸어. 네가 날 사랑해 주기를 바랐으니까. 난 아직 반도 넘게 부족하지만. 여기서 로리는 걷잡을 수 없이 다시 목이 메는 바람에 미나리 아제비의 목을 부러뜨리면서 망할 놈의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말도 안 돼. 넌 충분하다 못해 내게 너무 과분한 지경인걸? 난 네가 정말 고맙고 자랑스러워. 그리고 널 좋아해. 네가 이렇게 날 원하는데 어째서 널 사랑할 수 없는지 나도 모르겠어. 노력해봤지만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 정말이야? 진짜야, 조? 로리가 갑자기 멈춰서며 조의 두 손을 잡더니 조가 쉽사리 잊지 못할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정말이야. 진짜야. 그 사이 두 사람은 숲속에 들어와 울타리 계단 옆에 와 있었다. 마지막 말이 마지못해 조의 입에서 떨어지자 로리는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는 그대로 가버리려는 듯 돌아섰다. 하지만 난생 처음으로 그 울타리가 자신에게 너무 높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로리는 이끼 낀 기둥 위에 머리를 기댄 채 꼼짝도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 모습에 조는 덜컥 겁이 났다. 아, 테디.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싶어. 난 네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 너도 알잖아. 조가 투박하지만 회환에 겨운 말투로 소리쳤다. 그러고는 오래전 로리가 자신을 위로해 주었던 때를 떠올리며 로리의 어깨를 살살 토닥였다. 가끔 그런 사람들도 있어. 기둥 쪽에서 숨죽인 목소리가 대꾸했다. 그건 올바른 사랑이 아닐 거야.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조의 단호한 대답이었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 사이 강가의 버드나무에서는 검은 집박이가 즐거운 듯 노래를 불렀고 긴 풀들이 바람에 바스락대는 소리도 들려왔다. 곧이어 조가 울타리 계단에 앉으면서 매우 진지하게 말했다. 로리,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러자 로리는 총이라도 맞은 듯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말은 하지 마, 조. 그건 못 참으니까. 무슨 말이야? 조는 로리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영문을 몰라 물었다. 그 늙은이를 사랑한다는 말. 그 늙은이라니? 조는 로리가 그의 할아버지를 말하는 줄 알고 되물었다. 네 편지에 등장하던 그 사악한 교수 말이야.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나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러면서 로리는 정말 무슨 짓이라도 할 것처럼 녹이 등등한 눈빛을 쏘아대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조는 웃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고 열띤 목소리로 말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제 조도 흥분하고 있었다. 함부로 말하지 마, 테디. 그분은 늙은이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야. 얼마나 착하고 친절한 분인데. 내 가장 친한 친구란 말이야. 물론 너 다음으로. 그러니 제발 열 내지 마. 내게 심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네가 교수님을 욕하면 화가 날 것 같아. 그리고 난 그분이 그 누구든 사랑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거잖아.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현명한 남자답게 아픈 기억은 싹 잊고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돼. 다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난 절대 너 못 잊어. 조. 절대. 절대. 로리는 열정에 못 이겨 발까지 구르며 자신의 말을 강조했다. 쟤를 어떻게 한담? 조는 로리의 감정이 생각한 것보다 다루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 듣지도 않았잖아. 어서 앉아서 들어봐. 정말이지, 난 옳은 일을 하고 정말이지, 난 옳은 일을 하고 싶고 너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조는 약간의 이성으로 로리를 달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만큼 조는 사랑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로리는 조의 마지막 말에서 한 가닥 희망의 빗줄기를 보고는 풀밭 위 조의 발치에 철퍼덕 드러누웠다. 그러고는 한 팔을 울타리 계단 아래 칸에 얹더니 기대 어린 얼굴로 조를 올려다 보았다. 이런 환경은 조가 차분히 말을 하는 데에도 생각을 정리하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랑과 열망이 가득 담긴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친구에게 어떻게 가슴 아픈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로리의 속눈썹에는 조의 무정한 가슴이 그에게서 짜낸 쓰디쓴 눈물 한두 방울이 아직도 촉촉하게 맺혀 있었다. 조는 감동스럽게도 순전히 자신을 위해 기른 게 분명한 로리의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의 머리를 슬며시 저쪽으로 돌려놓았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다.